이제 2월 수출이 양호하다는 이야기 했었잖아, 그죠?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2월 수출 이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죠?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한 부분에서 그 이전까지 2월 말까지는 수출이 양호했는데 이 수출이 양호한 게 3월, 4월, 5월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무역 수지가 2달 동안 적자 이후에 2월 달에 흑자로 전환했지만 그것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그런 가운데에서 유가 상승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 사실 2월을 수출만으로 보면 서프라이즈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를 이야기할 때 어제도 뭐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1월 말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미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긴축을 세게 한다는 우려도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그 부분 때문에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중국 영향.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유럽, 이렇게 골고루 3등분으로 수출 수입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제반 안 좋은 흐름 부분을 갖고 왔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산업재 소재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이제 뭐 대부분 섹터 종목 부분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중국 흐름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엊그제 제조 PMI 양호하게 나왔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양회와 내일 열리는 양회와 그리고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전인대, 여기서 이제 목표치를 어떻게 갖고 갔냐 하는 부분, 경제성장률의 목표치를 어떻게 갖고 갔냐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에 특히 증권사 이 애널리스트들이 중국 경기가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이렇게 좋을지 못할 거고, 거기에 무역 적자가 2달 연속 나오면서 12월 1월달 무역 적자가 지속 발생을 하면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더 상승하는데 2월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제 2월이 흑자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제 거기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뭐 지금 유가가 좀 더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지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3월 이후에 무역 적자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쪽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정리한 리포트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 한국 2월 수출이 539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 20.6% 증가했고, 그죠?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작년 1월과 2월에는 이 나름 기저효과도 있었고, 그때는 뭐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도 뭐 월등하게 높았던 때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4, 4분기에는 중국이 4%대까지 내려왔지만 올해는 5%대 초반이나 중반을 목표로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향에 대한 기운은 이미 뭐 우리 산업재라고 하는 소재 이쪽에도 다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기저효과 없이 한국산 수출 제품이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품목 15개 품목 중에서 자동차 부품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게 증가한 모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잖아. 그런 가운데에서 아세안 향 수출이 고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달성한 무역 흑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죠? 전쟁 발발 이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소 상승했지만 이미 80불대 중반, 90불대 초반에 이 유가
상승 흐름 속에서도 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2월 이후에 3월로 가면 날씨가 따뜻해지잖아. 그죠? 유가도 지금 어제까지 급등을 해서 110달러 가까이 올라갔지만, 이제요. 그래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로 이 공급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계절성과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2차 회담, 그죠? 이 열리는 부분도 결국 시간이 자꾸 지나면,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군의 이 진입이 쉽지가 않는 부분이지, 그쪽에 그 전쟁 나기 전에도 설명드렸었지만, 이 머드 머드 장군이 있잖아요. 머드, 진흙 장군. 그죠? 날씨가 풀리면서 진흙이 발목을 잡는 형태가 일정 정도 전개되는 거고, 그건 비유, 예지만, 궁극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나, 유럽도 마찬가지야. 유럽도 천연가스 수요나 원유 수요, 이런 쪽에 있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수입 물량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수입 물량이 하향 안정화가 되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12월, 1월 달에 무역 적자를 우리나라가 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원자재, 원유 수입, 이 부분 때문인데, 이게 하향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로 고조된 이 유가나 이 부분이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이 2월 수출을 폄하하면 안 된다. 그죠? 결국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수출 동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수출 물량, 거기에 이제 수출 단가,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이 다소 이 미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제일 강한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에 미국 시장보다 약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이 GDP 성장률이 확 먼저 떨어지면서,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 베이징 올림픽의 공기 정화, 그리고 제로 코로나, 이 부분 때문에 하지 않았었던 그 요인, 그것 때문이었는데, 이제 중국도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하고 전력난이나 우리가 석탄 이 부분 때문에 전력난이어서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었던 중국 진출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러한 흐름들로 보게 되면 우리의 무역 흑자 이 기조는 다시 또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1.6%라고 그랬는데, 그죠? 한국의 이 러시아 수출 의존도가 1.5%라고 하네. 2021년 기준. 그죠? 1.5%에 불과하고, 거기에 자동차 부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게 되면 5.7%와 6.6% 정도야. 그죠? 그러니까 요런 개별 품목 수출에는 일정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갖고 가는 건 아니다고. 그죠? 그리고 반도체용 제조용 가스 이슈, 이 부분도 이미 재고 축적이 일정 정도 이루어졌고, 또 미국이나 프랑스로 수입 다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할 부분이 아니고, 그죠? 어제도 업종별, 섹터별 내용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아.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나프타 가격,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지, 나프타는. 그죠? 이제 요런 부분이 다소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단가 상승에 따른 마진의 다소 축소, 이런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국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 전쟁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나 유럽에 있어서의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이미 오미크론도 여러분들께 우리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오미크론의 영향이 경제에 별로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익히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런 흐름들이라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러시아에 일정 정도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지역이라든지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세안 아주 골고루 그리고 또 품목도 아주 골고루 그죠? 그렇게 이 수출 증가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더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잊어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조금 밀린다고 해서 매도하는 때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마음은 급해. 그죠? 마음은 빨리 급하고 빨리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장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로 같이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오게 돼 있는 거야. 왜? 너가 많이 떨어지면 내가 가만히 제자리에 있어도 많이 오른 거가 되기 때문에 같이 내려오는 속성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락의 기조를 갖고 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2598포인트가 우리 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2020년 3월 19일 날 종합주가지수 1400포인트대 종합주가지수 흐름으로 보게 되면 1400포인트대에서 2단의 큰 상승을 한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 부분 정도가 나타나는 게 그죠? 2700포인트, 2740포인트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봤는데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겹치면서 2598포인트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펀더멘털은 괜찮고 영업이익은 괜찮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만큼의 실적과 펀더멘털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갑자기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 금리 인상에 의한 유동성 때문에 멀티플을 적게 주는 부분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나오면서 센티먼트를 압박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주식을 정말 쳐다보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기간이 일부 길어지게 되는 흐름 부분을 갖고 오게 되면 더해, 그게. 그리고 기껏 기다렸다가 이제 본전 오면 매도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가격 이후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상승 추세를 타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다 하면서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조장하는 흐름 부분으로 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조정의 막바지 부분에 시장은 정말 지나가 보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 전문가 활동을 한 게 2003년 그죠? 2003년 5월부터 키움증권에서 했을 때부터 보지만 그때 또 주도 섹터 흐름 부분에 조선철강 건설기계 지주 화학이 갈 때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 그러니까 어느 시기마다 국면마다 이 주도 섹터들이 변화하는데 그죠? 그 변화하고 다시 태어날 때는 여러 가지 악재에 의해서 중간중간 고통스러운 흐름 부분들의 시장 조정이 일어났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2014년 크롬 반도 때에는 전혀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이 없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2014년 크림 반도보다 더 강하게 우크라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서 그게 글로벌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이 긴축이라는 사이클하고 맞춰지면서 하락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긴축이나 그죠? 유동성 부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전반의 멀티플 하락 때문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한 센티멘털까지 가미된 흐름으로 내려온 거라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더 큰 악재가 나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들도 올라가다가 그죠? 더 올라가기 위해선 캐파를 증설을 해서 더 매출을 증가를 일으키든지 그래서 수익성을 담보해내든지 그죠? 그래야 올라가는 거지. 아무리 좋은 기업도 그죠? 지금의 시가총액과 매출, 영업이 이 측면에서 올랐는데 더 이상의 시설 투자나 아니면 그 기업의
전방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거나 하면 끝없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도 여러 가지 제반 요건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지만, 그죠? 여러 요건이 하락하는 흐름들로 가지고 오더라도 그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 낼 수 있는 흐름이면 조금만 시장이 숨통을 트는 상황으로 바뀌면 금방 회복해. 그게 주식이야. 그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그죠? 그리고 또다시 상승할 때도 결국은 실적이고, 그리고 그 실적보다 앞으로의 더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죠? 반도체가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OLED가 58%나 증가했네. 그죠? SSD는 69.7%, 철강, 섬유, 자동차 부품만 제외하고는 다 양호하잖아.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안 좋다라고 봤었던 부분이라고,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던 부분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안 좋은, 작년 연말과 연초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수출 실적을 냈다는 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는 거고, 그 나쁘지 않다는 건 결국 개별 기업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쟁 나서 2600포인트 이하로 내려와 있지만 2740포인트 이하에서는 그죠? 어떤 종목도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야. 그죠? 물론 지금도 그죠? 2740포인트를 겨우 다시 회복하는 형태지만, 그죠? 그 2740 밑에서 지금 한 달을 넘게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폄하받을 이유가 아니지, 우리 시장이. 그렇게 폄하받는 요인 중에 경기 흐름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복병으로 작용했었던 중국이 큰 흐름을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중국 이제 양회와 전인대에서 저는 정책적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책적 변화라고 하는 건 위드 코로나를 할 거다. 제로 코로나에서. 그죠? 그리고 그동안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엄청나게 압박을 했었던, 그리고 탄소 중립 때문에 압박을 당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풀어주는 작업들이 나타날 거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수출 실적보다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러시아의 수출입을 못하는 것보다 중국의 경기, 이 부분이 나아지면서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펀더멘탈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도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돌아온 이후에 더 나은 성장, 더 나은 흐름으로 가는 섹터 종목군이 차별적 흐름을 가겠지. 그죠? 지금은 보면 시장이 중소형주 조금 반등했다가 또 대형주 조금 반등했다가 저쪽 섹터 조금 반등했다가, 그죠? 또 저쪽 섹터 반등 조금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찔끔찔끔하니까, 그죠? 단기 매매도 쉽지가 않고 매매하기가 쉽지 않는 구간이야. 그래서 매매하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1월 말에 설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지금은 우크라이나 요 부분 때문에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매매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게 그거야. 들고 있으면 그대로 보유홀딩 유지하고, 부담스러우면 관망하라고 했던 게 그거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터졌어. 그죠?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더 큰 악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악재가 있을까? 있지. 아까 시나리오 3개 중에 산정하지 않았었던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그렇게 되면 그죠? 주식이나 돈으로 갖고 있으나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나 다 박살이에요. 그거는 산정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이제
자, 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나라, 그죠? 일부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우리 한국의 수출 신장의 걸림돌은 아니다. 그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뭐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단 아까 뭐 러시아가 MSCI 지수 퇴출해서 4조에서 그 8조 내외의 추정 자금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거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충분히 사야 되는 거다. 지금 나중에 한번 봐야 한 달 반 이후에 지금 가격들보다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을 건지 아셨죠?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매수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잘 버텨야 돼.